80일간의 세계 일주. 이렇게 하면 되나? 세주인 세하인. 1872년 영국 런던의 사빌로가에 필리어스 포그라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는 리폼 클럽이라는 사교 모임의 회원이었는데 점잖고 돈도 꽤 많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에 대해 자세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특별한 직업도 없었고 흔해 빠진 협회나 단체에도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사람들은 그가 오직 리폼 클럽이라는 권위 있는 클럽의 회원이라는 것밖에 아는 게 없었다. 그의 생활 태도는 아주 성실했으며 매우 규칙적이었다. 그의 취미는 신문 읽기와 카드놀이를 하는 것이었다. 말하기 싫어하는 그의 성격에 카드놀이는 안성맞춤이었다. 그는 언제나 같은 시간에 클럽에 가서 같은 자리에 앉아 식사를 했다. 점심 식사 후에는 오후 내내 신문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고 저녁 식사 후에는 친구들과 카드놀이를 했다. 그러다가 밤이 되면 정확히 12시에 집으로 돌아와 잠을 잤다. 포그는 아내도 자식도 없었다. 부모나 친척, 친구도 없었다. 사빌로우에 있는 그의 집에서 하인과 단둘이 살고 있었다. 포그가 매우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인은 할 일이 별로 없었지만 정해진 시간과 규칙을 어기면 절대 용서받지 못했다. 10월 2일 아침 포그는 새로 올 하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전 하인이 면도할 물의 온도가 30도가 아닌 29도로 되어서 그만두게 했던 것이다. 포그는 군인처럼 반듯하게 앉아서 시계를 보았다. 11시 30분이 되면 평소처럼 클럽에 가려는 것이었다. 분, 초는 물론 날짜, 요일, 년도까지 나와 있는 정확한 시계였다. 그때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니 해고당한 전 하인이 들어왔습니다. 새 하인이 왔습니다. 뒤따라 3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들어와서 인사를 했다. 프랑스 사람이지? 이름이 존이라고 했던가? 장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장 파스파르투. 만능 열쇠가 제 별명입니다. 못하는 게 없다는 뜻이지요. 지금까지 별의별 일을 다 해보았습니다. 뜨돌이 가수, 스커스탄의 고개사, 또 체육선생도 했답니다. 마지막엔 파리에서 소방관도 했었지요. 그러다 5년 전에 프랑스를 떠나 영국에 와서 하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가정생활을 맛보고 싶었거든요. 마침 영국에서 가장 조용히 사신다는 필리어스 포그 씨가 새 하인을 구한다기에 이렇게 온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파스파르투라는 별명을 잊어버릴 만큼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파스파르투라는 이름이 마음에 드는군. 자네 얘기는 많이 들었지. 내가 원하는 조건들을 알고 있나? 네, 알고 있습니다. 좋아, 지금이 몇 시지? 12시 22분입니다. 파스파르투가 조끼 호주머니에서 커다란 손목 시계를 꺼내보고 대답했다. 시계가 늦군. 그럴 리가 없는데요. 그 시계는 4분이 늦어. 하지만 아무래도 좋아. 늦는다는 것만 알면 되니까. 그럼 지금부터. 그러니까 오전 11시 26분부터 자넨 내 하인이 되었어. 1872년 10월 2일 수요일의 일이었다. 포그는 그렇게 말한 후에 일어나 로봇처럼 모자를 집어쓰고는 말없이 나가버렸다. 혼자 남은 파스파르투는 약간 당황하며 중얼거렸다. 주인님은 꼭 말하는 납 인형 같구나. 파스파르투는 그의 새 주인을 아주 잠깐 만났지만 세심히 관찰해 보았다. 나이는 40살쯤 되어 보였고
작고 훌쩍 큰 키에 살이 조금 쪘으나 보기 싫진 않았다. 머리카락과 구렛나루는 금발이었다. 훤칠한 이마에는 주름살 하나 없었고 잘생긴 하얀 얼굴이었다. 몸가짐이 차분했고 눈을 자주 깜빡거리지 않는 전형적인 영국 신사였다. 필리어스 포그는 정확한 사람이어서 늘 여유만만했고 서두르는 일이 없었다. 절대로 큰 폭으로 걷지 않았고 항상 지름길로 다니면서 쓸데없이 걷는 법이 없었다. 또한 멍청이 천장을 바라보고 앉아있는 일도 없었고 감정을 함부로 표현하지도 않았다.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서두르지 않는 인간이면서 시간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이었다. 프랑스 사람 파스파르투는 파리가 고향이다. 5년 전부터 런던에서 하인 노릇을 하며 살고 있었다. 볼록 튀어나온 입술이 귀여웠고 둥글둥글한 얼굴은 누구나 좋아할 그런 사람이었다. 푸른 눈에 얼굴색이 좋았으며 약간 광대뼈가 튀어나온 통통한 얼굴이었다.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많이 해 가슴이 떡 벌어졌고 울퉁불퉁한 근육에 단단한 뼈대는 헤라클레스 같이 힘이 있어 보였다. 성격은 아주 활달했는데 필리어스 포그의 성격과 잘 맞을지 어떨지 모를 일이었다. 어쨌든 파스파르투는 젊은 날의 떠돌이 생활을 끝내고 이제는 조용히 쉬고 싶어 했다. 포그는 아주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결코 외박을 하지 않고 여행도 하지 않으며 하루도 집을 비우는 일이 없다고 했다. 그래서 파스파르투는 이렇게 직접 찾아와 포그의 새 하인이 된 것이다. 집에 혼자 남게 된 파스파르투는 지하실에서부터 다락방까지 다니면서 집안을 샅샅이 살펴보았다. 집안은 깔끔하고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으며 일하기에 매우 편리한 구조였다. 이 집은 가스로 불을 켜고 난방을 하게끔 되어 있었다. 파스파르투는 3층에서 자기 방을 발견했는데 마음에 쏙 들었다. 2층에 있는 주인의 방과 연결된 벨이 붙어 있었고 벽난로 위에는 포그의 방에 있는 시계와 똑같은 시계가 걸려 있었다. 정말 멋있어. 이렇게 마음에 쏙 들다니. 파스파르투는 감탄하며 중얼거렸다. 그는 시계 밑에 쪽지 하나가 붙어 있는 걸 발견했다. 거기에는 아침 8시부터 그러니까 포그가 일어나는 시각부터 11시 30분 리폼 클럽에 가기 전까지 해야 할 일이 적혀 있었다. 8시 23분에는 차와 토스트 준비, 9시 30분 면도용 따뜻한 물 준비 30도로 할 것, 9시 40분 머리 손질 등, 그리고 오전 11시 30분부터 잠자는 시각인 자정까지의 일과가 자세히 순서대로 적혀 있었다. 파스파르투는 그 일과표를 즐겁게 외웠다. 주인의 옷장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바지, 웃옷, 조끼 등에는 번호표가 달려 있었다. 또한 계절에 따라 옷을 갈아입는 날짜까지도 적혀 있었다. 구두들도 마찬가지였다. 온 집안을 샅샅이 살펴본 파스파르투는 두 손을 비비며 좋아서 중얼거렸다. 잘 왔어. 나에게 딱 맞는 집이야. 포그 씨와 나는 아주 잘 맞을 것 같아. 외출을 싫어하고 규칙적인 사람, 기계 같은 사람이지. 좋아. 기계 같은 사람 시중 드는 것도 나쁘진 않지. 그액의 내기. 필리어스 포그는 정확히 11시 30분에 집을 나서서 575번째 오른발을 내딛고 그 오른발 앞으로 왼발을 576번째 내딛어서 리폼 클럽에 도착했다. 포그는 곧장 식당으로 향했다. 식당의 창문 9개가 모두 아름다운 정원을 향해 열려 있었다. 어느새 가을빛에 곱게 익은 나무들이 잘 내다 보였다. 포그는 늘 앉는 자리에 앉아서 점심 식사를 하고 넓은 방으로 옮겨갔다. 그곳은 화려한 그림들로 장식된 호화스러운 방이었다.
포그가 이 방으로 들어서자 하인이 뜯지도 않은 신문을 갖다 주었다. 포그는 3시 45분까지 이 신문을 훑어보고 그 후에는 다른 신문을 저녁 식사 전까지 읽었다. 저녁도 점심때와 마찬가지로 같은 자리에서 혼자 식사를 하고 다시 그 넓은 방으로 와 저녁 신문을 읽는데 열중했다. 30분 후 리폼 클럽의 회원들이 석탄불이 활활 타고 있는 난로 주위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포고의 카드놀이 상대로 다들 카드놀이에 푹 빠져 있는 사람들이었다. 건축기사 앤드류 스튜어트, 은행가 존 설리반과 사무엘 폴레틴, 맥주 공장 사장 토마스 플래너건, 잉글랜드 은행의 이사 고티에 랄프. 이들은 부자들만 모여있는 리폼 클럽 회원들 중에서도 쟁쟁한 사람들이었다. 랄프, 자네 은행의 도난 사건은 어떻게 되었나? 결국 은행이 손해보게 되겠지. 플래너건의 물음에 스튜어트가 끼어들어 대답했다. 그렇지 않아 아주 뛰어난 형사들을 미국과 유럽의 주요 항구에 보내 지키고 있으니까 범인이 빠져나가긴 어려울 걸세. 랄프의 대답에 스튜어트가 또 물었다. 범인의 모습을 알고 있나? 그자는 단순한 도둑이 아니야. 뭐라고? 5만 5천 파운드나 훔쳤는데 도둑이 아니라고? 그렇다면 사업가란 말이야? 모닝 클로니클 신문은 어떤 신사의 짓이라고 보도하고 있군 그래. 포그가 신문지 더미에서 얼굴을 내밀며 말했다. 영국의 신문들이 열을 올려 떠들어대고 있는 그 사건은 사흘 전, 그러니까 9월 29일에 발생했다. 잉글랜드 은행의 직원 책상 위에 있던 5만 5천 파운드의 지폐 뭉치를 도둑맞은 것이다. 그런 그에게 돈을 어찌 그리도 쉽게 도둑맞았느냐고 사람들이 놀라자 랄프가 해명을 했다. 그 시간에 직원이 3실링 6펜스를 장부에 적느라고 지폐 뭉치에 신경을 못 썼다는군. 알다시피 우리 잉글랜드 은행은 손님의 명예를 존중하는 은행이라 경비원도 방범창도 없잖아. 정말 그랬다. 돈뿐 아니라 검덩이에도 눈에 잘 띄는 곳에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쉽게 가져갈 수 있었다. 어떤 사람이 은행 창구에서 차례를 기다리다가 8만 파운드나 나가는 검덩이를 발견했다. 그 남자는 호기심이 생겨 검덩이를 손에 쥐고 한참을 들여다본 뒤 옆 사람에게 넘겼다. 그 검덩이는 그런 식으로 이 사람 저 사람 손을 거쳐 어두운 복도 끝까지 갔다가 30분 후에 제자리로 돌아왔다. 그래도 은행 직원은 그 사이 한 번도 머리를 들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9월 29일에는 불행히도 그때와는 달리 지폐 뭉치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사건 직후 경찰에서는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뛰어난 형사 몇 명을 리버풀, 수에즈, 뉴욕 등 세계 주요 항구로 보냈다. 도둑을 잡을 경우 2천 파운드와 되찾은 돈의 5%를 상금으로 주겠다는 공고도 붙였다. 사건 당일 점잖아 보이는 신사가 은행 창구 앞을 배회한 사실이 보도되자 곧 그 신사의 몽타주가 인쇄되어 각국의 항구 형사들에게 뿌려졌다. 이 사건은 런던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었다. 그러니 그 은행의 이사가 회원으로 있는 리폼 클럽에서 이 사건의 화제가 되는 것은 당연했다. 카드놀이를 하면서도 화제는 계속 그 사건이었다. 랄프는 상금이 많은 만큼 형사들이 꼭 범인을 잡을 거라고 말했지만 스튜어트는 반대 의견을 내세웠다. 쉽게 잡히진 않을 거야. 범인도 아주 노련한 놈일 테니까. 그럴 리가. 더 이상 도망칠 나라가 없는데. 랄프가 소리쳤다. 저렇게 어리석어서야 원. 도대체 어딜 도망칠 거라고 생각하나. 그걸 낸들 하나. 세상이 얼마나 넓은데. 스튜어트가 말했다. 그러자 포그가 작게 내뱉었다. 옛날에는 넓었었지. 옛날에는 넓었었다.
그렇담 지금은 좁아졌단 말이냐? 그래, 지구는 좁아졌어. 지금은 100년 전보다 몇 배나 빠르게 세계 일주를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번 사건에서도 수사가 빨리 진행될 걸세. 랄프가 포그의 의견에 찬성하며 말했다. 의심 많은 스튜어트는 좀처럼 납득하려 들지 않았다. 하지만 범인도 그만큼 도망치기가 쉽겠지. 어쨌든 지구가 좁아졌다는 건 말도 안 돼. 3개월 만에 세계 일주를 할 수도 있다지만 말이야. 아니 80일이면 돼. 포그가 말했다. 인도 반도에 정구간 철도가 개통되었으니까 80일이면 가능하지. 자, 여길 봐. 모닝 클로니클 신문에서 날짜를 계산한 게 나와 있네. 런던에서 스웨즈까지 기차와 배로 7일, 스웨즈에서 봄베이까지 배로 13일, 봄베이에서 캘커타까지 기차로 3일, 캘커타에서 홍콩까지 배로 13일, 홍콩에서 요코하마까지 배로 6일, 요코하마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배로 22일, 샌프란시스코에서 뉴욕까지 기차로 7일, 뉴욕에서 런던까지 배와 기차로 9일, 합계 80일. 정말 80일이네. 스튜어트가 소리쳤다. 하지만 날씨가 나빠진다거나 바람이 심하게 불 수도 있고 배나 기차가 고장날 수도 있는데 그런 건 계산에 넣지 않았잖아. 아니, 다 계산된 거야. 스튜어트의 말에 포그가 자신있게 대답했다. 인도의 토인이나 아메리카의 인디언이 기차를 습격한다면, 기차를 세우고 물건을 빼앗고 승객을 죽이기라도 한다면 그 모든 걸 다 포함했어야. 포그, 그렇다면 자네가 실제로 한번 해보게나. 좋아, 해보지. 자네도 함께 떠나겠나? 천만에, 난 그러고 싶지 않아. 하지만 그 여행이 불가능하다는 쪽에 4,000파운드 걸겠어. 스튜어트가 소리쳤다. 아니, 그건 가능한 일이야. 그렇담 해보게. 분명히 80일 동안 세계 일주를 하는 거지. 물론 언제 출발할 거지? 지금 당장이라도. 단 내가 이기면 자네가 여행 비용을 전부 낸다는 조건으로. 자네 미쳤군. 스튜어트는 포그가 너무나 고집을 부려 화가 나는지 흥분해 소리쳤다. 스튜어트는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짚다가 갑자기 팽개치며 말했다. 포그, 좋아, 내기를 하지. 난 불가능에 4,000파운드를 걸겠어. 스튜어트, 뭐 그렇게 흥분하지 마. 내기를 할 때는 경솔하면 안 되지. 난 내기를 할 땐 언제나 신중해. 좋아, 정 그렇다면 나는 가능에 20,000파운드를 걸겠어. 포그가 그의 친구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20,000파운드라고? 설리반이 소리쳤다. 뜻밖의 사고로 늦어지면 20,000파운드가 날아가는 거야.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돼. 포그는 간단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포그, 82일이라는 기간은 가장 짧게 잡은 시간을 말하는 거야. 그 시간도 잘만 쓰면 충분해. 그러나 그 시간을 넘기지 않으려면 기차에서 배로, 배에서 기차로 정신없이 뛰어다니며 정확하게 갈아타야 하는데 정확하게 갈아타지 뭐. 농담이겠지. 훌륭한 영국 신사는 농담 따윈 안 해. 특히 내기를 할 땐. 포그가 말했다. 80일간, 즉 1920시간, 다시 말하면 11만 5,200분 이내에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다는 쪽에 20,000파운드를 걸지. 어때? 받아들이겠나? 좋아, 받아들이지. 포그의 말에 스튜어트, 폴렌틴, 플래넌건, 설리반, 랄프가 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됐어. 그럼 난 오늘 저녁 8시 45분 파리행 기차로 떠나겠네. 포그는 주머니에서 달력을 꺼내 보면서 계속 말을 했다. 오늘이 10월 2일 수요일이니까 나는 12월 21일 토요일 저녁 8시 45분까지 이 리폼 클럽으로 돌아오겠네. 만약 그렇게 못할 경우엔 은행에 있는 20,000파운드는 자네들이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게. 여기 20,000파운드짜리 수표가 있으니까. 내기에 가담한 6사람은 계약서를 만들어 모두 서명을 했다. 포그는 끝까지 침착했다. 분명히 그는 돈을 따려고 내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단지 20,000파운드를 거는 이유는
80일간의 세계 일주를 성공적으로 해내려면 그 정도의 돈은 들어갈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러나 상대편 사람들은 조금 흔들리는 것 같았다. 그건 내기에 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조건으로 내기를 한다는 게 좀 꺼림칙했어였다. 그때 마침 시계가 7시를 쳤다. 다들 포그에게 카드놀이는 그만두고 떠날 준비를 하라고 했다. 그런데 이 침착한 신사는 태연히 카드를 돌리며 말했다. 난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 자, 한 판 더 하자고.